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네요. 주시장의 움직임, 오늘 코스피 1%대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낙폭이 적었죠. 0.2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좀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또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시장 막판에 MSCI 펀드 리밸런싱에 따른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왜곡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하락은 불가피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종일 좀 너무나 좀 힘이 없는 지루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6월 달에 28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0.7%대, 다우존스는 0.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유가도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고용시장도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점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적 긴축까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점이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반등 권역인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 5월 25일부터 강세를 보였다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정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자리는 좀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일선 정도 지지하고 좀 반등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존스 마찬가지죠. 상당히 좀 최근에 반등폭이 좋았는데요. 5월 23일부터 반등을 하다가 이틀 정도 쉬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또다시 추가적으로 좀 강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61선 자리 한 번에 뚫기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기간 조정을 걸친다면은 6월 달 안에 2800포인트대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 좀 살펴보면요. 환율이 14.9원 상승을 하면서 1252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1230원대까지 가니까요. 이러면 이제 1100원대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역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뉴스라는 거를 좀 너무 맹신한다거나 신뢰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지만 예보나 뭐 이런 예측은 정말 예측에 불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2600포인트대 바닥권에서는 계속 강세 마인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뭔가 각자의 그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점들 환율에 대한 또 기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말 월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좀 부분들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어쨌든 사실 뭐 1300원대까지 이미 거의 뭐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시 뭐 올라간다고 해도 큰 충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이제 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시장은 이제 6월 시작입니다. 오늘이 6월 2일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 또 중국의 봉쇄 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리호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전략 발표, 이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벤트와 함께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속에서도 좀 6월 달에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280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양봉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국내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요 고객사들이 뭐 이탈을 하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외형 성장세가 둔화되고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오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안 좋은 얘기들 자체가 또 마지막 물량을 좀 털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하반기에 또다시 갤럭시 폴드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뭐 반도체 관련하여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임 뭐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아가는 모습이에요. 뭔가 삼각 수렴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최근에 보면 음봉보다 양봉이 더 많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 뭔가 상승하려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5월 26일날에 좀 장대 음봉의 중심축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전의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면서 11만 5천원대, 12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이제 5월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5월에 미국 쪽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1% 하락이었고요. 기아 0.82% 하락이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또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도 하락은 했지만 나름대로 양봉을 보이면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요. 당연히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 자동차 판매 데이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기차라던가 이쪽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 각각 도매 판매는 감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내수 판매는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고 또 환율에 대한 움직임 계속 1200원대의 이런 좀 우호적 환율 감안을 해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뭐 걱정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금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부정적인 좀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대 마진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조금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좀 우려스러운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기회가 또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달에 저점 라인 56,000원대 여기서 62,000원대까지 한 10%가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56,000원대가 왔을 때는 충분히 박스권 하단부에서 긍정적인 관점 접근 가능하겠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고요.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할 만큼의 악재는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